안녕하십니까. 베럴 프로퍼리 리얼스테이킹 대표 마이크 윤입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또 하게 됐는데, 이제 벌써 그 코로나 19으로 인해 가지고 셧다운 된 지가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말로는 스테이 홈 오더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셧다운이었죠. 이 상태로 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4일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것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뉴스와 또 유튜버들 그리고 모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공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정반대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감기야. 유행성 감기야. 유행성 감기는 자기의 목적은 자연 도태를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그럼 코로나 19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과연 코로나 19이라는 명칭은 맞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에 대해서 정의라는 것은 정의를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손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이걸 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손이라는 것을 살덩어리, 뼈가 있는 살덩어리라고 표현했을 때 틀릴까요? 과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살덩어리 맞아요. 뼈가 있는 살덩어리 맞아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걸 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지칭을 하느냐에 따른 거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19. 자, 우리 미국의 CDC라는 게 있습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렇게 있는데 뭐 질병통제국이라고 하겠는데 거기서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바이러스 자체가 거기서 왕관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다 라고 해서 코로나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과연 코로나 19이 지금 처음인가? 아마 제주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이 이것이 진짜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960년도 중반에 이게 이제 발견이 됐고요. 이것이 수인 전염병, 인간과 동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무슨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종류가 한 200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전염되는 게 7가지가 있답니다. 자, 첫 번째가 229E,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NL63,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OC43,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HKU1,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가지. 이거는 들어봤을 거예요. MERS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SARS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 못 들어보셨다고요?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 이것이 우리가 벌이고 있는 현재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코로나 19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바로 정식 명칭은 SARS-CoV-2.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알고 있었죠. 그렇죠? 사스2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이미 7가지의 큰 캐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동물을 왔다 갔다 하는 The commonly get infected with human coronavirus 229E, NL63, OC43, and HKU1. Type 1, 2, 3, 4가 인간과 동물 간에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랍니다. 그리고 애니멀과,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 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그 나머지 3개. MERS, SARS-1, SARS-2. SARS-2는 코로나 19이고요.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6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이걸 발견을 해서 타입 7가지로 구분을 해놨었고 우리 주위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럼 과연 이것이 왜 그동안 우리가 몰랐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뉴스에 안 나왔었기 때문이에요. 메르스 때 정도가 돼서 사람을 몇 명 좀 죽이고 약간 과하게 죽이고 그리고 전염성이
중요한 건 전염성이에요. 이 전염력이 강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뉴스를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근데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세계 인구가 약 지금 7억 7천만의 이제 사람이 이제 인구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많이 죽은 이제 우리 감기, 독감, 이제 한국말로는 감기, 독감 비슷비슷하지만 영어로는 이제 콜드와 플루가 돼가지고 굉장히 두 개 틀린 거로 보거든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 스페인 독감,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미국에서 시작돼서 스페인 독감 이름으로 불리고, 그리고 1918년에서 20년까지 창궐 했던 것인데, 이것이 얼마를 죽였냐면은 약 1,700만에서 5천만이 사망을 했고 최대 1억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인구가, 세계 인구가 8억에서 12억인데 8억에서 12억 중에서 1억 명 가량이 사망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인구가 75억 6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75억을 당시에 8억에서 12억으로 비교를 하면은, 당시에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정도의 영향력과 이제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가 하려 그러면은 약 7,500만 연에, 아니면 매월 625만 명이 사망을 해야지 그 당시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사망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625만 명이에요, 한 달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600만 명은커녕 100만 명도 안 됩니다, 올해. 그렇다면은 당시에 스페인 독감과의 관계는 비교를 할 때는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독감 사망자 수를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2018년에서 2019년에 독감 사망자 수를 통계를 보면은 34,15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74.8%가 65세 이상이고요. 50세 이상을 따지게 되면은 91.4%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과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기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은 그 어떤 질병에도 감기를 못 따라갑니다. 감기로 시작해서 병이 악화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기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겠지만 자연 도태를 시키는 것. 사람이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났으면 한 번은 언젠간 죽게 되거든요.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자연 도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감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의 코로나19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기의 역할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스2는 감기이고 별거 아니다. 그냥 보통 때와 같다. 매년 있었던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기는 매년 있었었어요. 또 하나는 전염력이 강하다. 무서운 거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게 감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감기는 이 유행성 감기, 코로나19, 사스2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이것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질병인 감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것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워싱턴주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지금 이것을, 워싱턴주 같은 경우 5월 4일부터 점점점 이거를 이제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데 마스크를 쓴다거나 손을 자주 닦는다거나 거리를 유지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그냥 감기이다, 뭐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그냥 여기서 모든 명령이 다 리프트가 되고 평상시로 돌아간다면은 지금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제2의 공황이 온다, 안 온다 하는 그 말이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첫째, 감기입니다. 가장 사람을 많이 죽여왔고 가장 무서운 병이 될 수 있는 감기입니다. 둘째는 침. 이 감기가 유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침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기는 무수할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침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가까이 대화를 할 때는 침이 안 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침은 어디에도 다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고 웬만하면 손을 자주 닦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스에 걸리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걸렸었다고 하더라도, 사스2, 코로나 19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걸렸다가 전혀 안 걸렸을 수도 있고, 걸렸다가 지금 완치가 됐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근데 저는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을 약속하지 않고는 안 만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도 한 6feet, 한 조금 거리를 많이 둬요. 그리고 허그 같은 거 절대로 안 하고요. 그리고 손을 정말 자주 닦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한 3번, 4번을 닦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가만히 세어보면 10번 이상을 닦아요. 저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기는 되게 겨울에서 시작돼 가지고요. 여름 때 정도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뉴스에서 사라지는 거지. 그 바이러스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스2, 코로나 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매 전파를 막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게 되면 아마 이 사태를 저희가 잘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연 도태가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손을 자주 닦으십시오. 최선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은 KBS와 .com에서 3시, 9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KBS TV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